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21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어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를 담은 당원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표결에 힘을 보태주신 중앙위원 여러분, 또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당대회 당시 약속드렸던 1인 1표의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1인 1표제는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당원의 뜻은 당 운영에 더욱 세밀하게 반영될 것이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 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염원하셨던 민주적 국민정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원 주권 정당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니 국회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과 김건희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최혜병 사건 구명로비 등 모든 의혹의 전모를 밝혀낼 2차 종합특검이 곧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특검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을 임명하게 되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여 90일간의 특검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2차 종합특검은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애써 주셨지만 아쉽게도 노사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를 포함하여 밝혀내야 할 의혹들이 숱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부정부패, 국정농단, 여론조작, 공천거래, 정교 유착, 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도 수사, 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인데 핵심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1심 결과가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니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단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2차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만큼 2차 종합특검이 막중한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할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곧 막을 올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우리 선수단의 첫 경기인 컬링 믹스더블 예선이 진행되고 7일 토요일 새벽에는 개막식과 함께 세계인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17일간 위대한 열전에 돌입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월 23일 진천 선수촌 방문 당시 영하의 추위도 녹일 만큼 뜨거웠던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빙판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거친 숨소리에서 이번 올림픽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4년 전보다 6명이 늘어난 총 71명의 태극전사가 출전합니다. 선수들께서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대한민국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정의를 파괴해온 주범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서서라도 잡겠다라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아마는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라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 반사처럼 비판할 생각부터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일 뿐입니다.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기득권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습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 특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노력이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회도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 지금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 전에 통과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꼭 좀 통과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봄에 한미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단이 방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단 저도 이사로서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미국의 연방 의원들을 만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원 외교를 통해서 이 관세 협상이 조속히 확실하게 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1일 1표제 당원 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원 주권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그동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완을 전제로 절차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적 590명 대비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긴 찬성 312표, 그래서 제적 대비 52.88%로 통과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가성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 당원 주권주의의 실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보완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와 수기 과정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2016년에 1인 1표제를 도입한 국민의힘에서 이런 충분한 정보와 수기 과정의 보장이 없이 그냥 이 제도만 강행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입수 그리고 수기 과정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고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당의 대중 추수가 과도화된 나머지 극우 유튜버의 전행에 좌지우지되는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어떻게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2대 대선에서 우리를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많은 지지자들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근에 특히 특정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자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 지지율이 60%나 되는 강력한 대통령을 두고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심지어 당 내부 일각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호랑이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집권 여당에서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실현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당 논의가 이미 차기 대권 논의로 옮겨가면서 임기 초 국내외 현안과 씨름하며 열릴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지난 월요일에 당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중단을 즉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충정 어린 의견을 전달드렸으니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인 1표 당원 개정안 의결로 당원 주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중앙위에서 1인 1표 당원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당원 주권을 토대로 국민 주권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는 국민이 지켜냈고 당은 언제나 당원이 지켜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지혜와 당원의 선택을 나침반 삼아 더욱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 모두의 삶을 떠받치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와 불로소득이 수상이 될 때 주거 불안이 발생하고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비극이 일상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투기할 권리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불로소득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는 예정된 원칙이고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열망하고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고 개혁의 동력을 꺾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국회 입법과 제도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의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고 국민의힘의 목리로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님, 그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우리는 1, 2, 3 내란을 국민과 함께 이겨냈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반등했고 코스피는 5천선을 달성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6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외면 속에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브랜드의 선거이며 민주당의 승리 방정식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부의 힘을 실어야 한다.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각종 조사에서 60%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과를 정면으로 내세우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거 전략입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합당을 제안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합당의 필요성은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충정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었고 우당인 조국혁신당과의 불필요한 분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조국혁신당과는 선거 연대를 모색해 연대의 깊이를 더하면 충분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미 문제의식과 추진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을 키우기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들과 조국혁신당 측의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의 핵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찬성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것인가, 전국 정당화라는 큰 틀에서 전략지역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외위원장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일관된 소신이고 제 나름대로 정치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좌표 찍고 1인 1표제를 반대한 사람으로 몰아간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고 여전히 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던 대표님의 충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고위에서 합당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진영의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언젠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민주당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8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는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코스피 일만의 꿈은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특히 지도부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될 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도부의 역할이고 민주당이 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강북구가 호소드립니다.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예비후보가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집니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립니다. 이 혼선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여론조사 결과도 분명히 합당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합당론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방선거 합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합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0시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서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당원 주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중앙위원 찬성 60.58%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전 권리당원 116만 명, 의견 수렴 결과는 85.3%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적 국민정당의 정신이 이재명 대표, 정청래 대표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원칙이 우리 민주당에 뿌리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당원 1인 1표 도입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도 국회의원이나 당원이나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명실상부한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뜻을 나침판으로 삼아 법원 검찰개혁,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원 1인 1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방향키를 지휘할 사람은 당 지도부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바로 당의 주인, 당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한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체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의 장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 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당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본질과 가치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공론화를 피하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또다시 고 이해찬 총리님을 소환해 봅니다. 총리님은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될 때 패배했다. 공개 회의에서 할 말과 비공개 회의에서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집 밖에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당 집안에서 다른 생각이나 대립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담장을 넘는 순간 민주당의 분열과 이재명 정부 실패를 바라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는 당내 갈등을 부풀리고 끊임없이 당청 간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이 긴급으로 양당 통합을 띄운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구동존이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당원들의 요구인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물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갈등은 제도로 흡수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어서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통합론의 절차를 이어갑시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지난 2월 2일 정동영 장관, 안호영 의원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전주와 완주가 이제 통합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찬반 주장만 부딪힐 뿐 꽉 막혔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번 통합 추진 선언으로 조속히 물꼬를 트고 빠르게 통합되길 바랍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에게 최소한의 발전 기회를 주는 핵심 코어입니다. 전주완주를 통합하면 서울 면적보다 1.7배 크고 인구도 72만 명으로 전국 10위 안에 드는 통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시는 전북 회복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 5국 3특 중 5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되면 대한민국 3특 중 하나인 전북의 5국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통합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섭단체 연설이 10시부터 시작돼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인 1표 당원 개정안의 최종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제도적 전환이며 국민 주권을 당 내부에서부터 구현해내는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진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원의 선택이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당원의 힘은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여러분의 바람과 선택을 나침반으로 삼아가겠습니다. 당신과 민심을 함께 품고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승리의 바다로 향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하시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합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천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 문제도 제가 꺼낸 것인데 지방선거에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합당 여부 논란과 관계없이 공천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길은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토론하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사실상 언론 지상에도 국회의원 간의 논란, 뭐 토론 여부 이런 것만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의 토론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고 또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행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전이라도 전당원들의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청의 시간을 갖고 두루두루 여러 의원님들과 당원들 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 이 동등한 발언권입니다. 당의 진로는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